자, 지난 9년간 사실상 단절돼 있던 남북대화 이제 오는 9일 드디어 다시 재개가 되게 됐습니다. 기대 많습니다. 그렇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예. 예. 북한이 우리 제안을 수정 없이 수용을 했습니다. 이게 뭐 거의 처음 아닌가요? 아니, 그렇지는 않죠. 그렇지는 않습니까? 예, 꼭 그러지는 않아요. 예. 이제까지 저희 기억으로는 뭐 제안을 하면 이거 바꾸자, 날짜, 뭐 장소, 뭐 의제 여러 가지 계속 바꾸자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. 뭐 그런 식으로 뭐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했죠. 예. 그렇습니까? 예, 예. 그럼 줄다리기 없이 이렇게 그냥 우리 제안한 거 탁 받아서 그대로 9일날 그 회담이 진행되게 된 것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려운가요? 아니 근데 이번에 김정은 시대의 회담 전략은 조금 김정일 시대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, 우선 구체적인 회담 의제까지 지시를 했다고 어저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네. 뭐 전통문에다가 보내지 않았어요? 네네.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문제 플러스 남북관계 개선 문제. 네. 그걸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하기는 했는데. 네. 근데 이게 회담도 시원시원하게 할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그렇습니까? 정확한 지금 말씀하신 것의 정확한 그 표현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리선권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과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실무적 대책들을 시급히 세울 때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란 말도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. 이거 우리 보고 자기네들 그 대표단만 그런 자세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그런 자세로 나오라는 함의가 있는 표현이에요.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? 예, 예. 그 사람들 당겨둘 때 양수 겸장이라고 그러죠? 예, 예. 그런 거 잘해요. 그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. 자, 그러면은 뭐 평창 올림픽 경기 대회다 얘기하는 거는 이건 뭐 당연히 올림픽에 남북이 같이 참여하는 뭐 작게는 공동 대표팀 또 크게는 뭐 그 개막식이나 폐막식의 공동 개최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이 폭으로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? 글쎄요. 그게 지금 복병이 좀 많은 문제입니다. 예.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는 뭐 참가단 규모 같은 건 뭐 큰 문제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니까. 그렇겠죠. 그다음에 또 지원 문제도 유엔 제재 결의안에 뭐 위반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하던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겁니다. 근데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보따리 속에 여러 가지 지금 그 난제들이 사실은 거기 안에 들어 있어요. 그 9년 동안 닫혀있던 모든 남북관계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? 그렇죠. 예, 첫째가 당면에서 지금 군사훈련을 지금 연기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회담을 개최는 하게 됐는데, 예, 금년도 훈련을 그러면 연기하고 그럼 하반기에는 또는 4월간에는 뭐 봄훈련을 다시 하는 거냐 아니면 가을 훈련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려고 그럴 겁니다. 북한은. 우리는 좀 비켜가려고 그럴 거고 거기서 이제 조금 밀고 당기는 일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또 북한이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죠. 그렇겠죠.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오이사 조치 문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. 네. 또 유엔 제재 결의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옵니다. 예.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아주 표현은 뭐 부드러운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폭발성이 좀 있는 문제들이고 간단치 않다는 데 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러나 뭐 지금 조명근 장관이 회담 수석 대표가 되든 회담을 총괄 지휘한 간에 워낙에 회담 경험이 많은 분이시니까 뭐 차관도 그렇고 그러면 큰 걱정은 않습니다만은 국민적 기대는 굉장히 부풀어 있는데
쉽게 답을 못 내면은 우리 정부는 부담이 돼요. 여보세요? 네네. 그게 참 부담이라는 그러니까 게 말씀. 북한은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. 예. 북한은 뭐 정부 당국이 가르쳐 주는 대로 북한 주민들은 알면 되는 거지만 그렇죠. 우린 그게 기대에 아니니까요. 부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된단 말이죠. 예. 더구나 또 보수 쪽에서는 지금 이번 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뭐가 좀 삐걱거리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식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? 뭐 걱정을 하는 거겠죠. 네, 걱정을 하죠. 네. 그러니까 이런 그 국민적 기대에 빨리 쉽게 100%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안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회담 대표들이 좀 고민스러울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게 걱정이에요. 후배들이. 그러게 그거 말입니다. 가지고 걱정 많이 할 것 같아요. 예. 특히나 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뭐 재개 문제 같은 것들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오이사 조치에 이어서 또 유엔 제재 문제까지도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오히려 군사 문제는 훈련 문제죠. 네네. 한미연합 훈련 문제는 한미 간의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. 협상 대상자가 한 군데라는 점에서 네. 다른 문제보다는 더 그 결론 내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는 이거는 지금 그 자물쇠가 두 개나 있으니까. 네. 뭐 오이사도 있고 유엔 제재도 결의도 있고. 예.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자, 그럼 장관님께서 이번에 협상을 총괄하신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다시 하자, 개성공단 다시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섰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습니까? 좀 시간을 제가 뭐 북한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원칙적으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조업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요구만 하지 말고 북한도 그걸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협조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달래서 끌고 가야죠. 그 여건이라는 게 어떤 게 될까요?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핵미사일 문제 내지는 남쪽에 대한 군사적 위험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? 오이사 조치라는 거. 그다음에 유엔 제재 결의라는 건 핵미사일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재발 방지부터 북한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무슨 뭐 전망을 주고 논의를 하자 한다더니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북한이 우리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논리를 잘 구성을 해서 네. 회담을 운영을 해야죠. 네. 북한 지금 이 순서가 금강산 열자, 개성공단 열자 이렇게 북한이 제안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뭐 그 여는 거 좋은데 열기 위해서는 북한도 그 성의 있게 선제 조치를 해라. 네. 그 선제 조치라는 거는 원인 행위를 먼저 그 원인 행위가 있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근데 북한이 그런 원인 행위를 해결하라는 우리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 뭐 이러지는 않겠죠. 물론 호락호락하지 않죠. 그러니까 북한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호락호락 들어줘서는 안 되고 네. 어차피 밀고 당기는 것이 필요한데 네. 서로 그러니까 이 여건 조성을 위해서 협조하자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끌면서 풀어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특히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적으로. 네.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북한이 미국과 접촉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도록 우리가 권고를 하고 네. 북한도 그런 쪽으로 자세를 바꿔 나가야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실마리가 풀릴 거 아닙니까? 그래야만 이게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의 그 일종의 전략 중에 하나는 미국과 좀 대화를 해라. 우리가 주선할게. 그렇죠. 뭐 이런 설득도 한 가지 그 전략 중에 하나겠네요. 전략이죠. 그렇죠. 예. 그리고 문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다면서요. 그러니까 남북 대화가 결국 이 미북 대화 쪽으로 연결되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네네. 그렇게 보도를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예.
그게 사실은 정석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대화를 하는 이유는 남북대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.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접촉과 대화가 불가피한데 그것을 성사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대화를 먼저 시작한다. 이게 지금 이번 회담의 정당성 내지는 명분이 돼야 돼요. 네.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국민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걸 지지하고 또 결과를 볼 필요가 네.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회담장에서는 자 금강산 개성공단 해야지. 근데 이게 다 이런 그 자물쇠가 있는데 그 원인과 관련돼서 북한도 뭔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재발 방지 비슷한 어떤 이 조치를 취하면서 미북 대화로 그 물꼬를 트야 된다. 네.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. 알겠습니다. 하여튼 뭐 이제 며칠 남지도 않은데 정부가 준비를 잘해서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준비를 잘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민감한 어떤 그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말 그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. 장관님도 정부에 조언 좀 많이 해주셔야겠습니다. 아니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잘할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제가 믿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후배라서가 아니라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.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. 그게 지금 복병이 좀 많은 문제입니다. 예.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는 뭐 참가단 규모 같은 건 뭐 큰 문제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니까. 그렇겠죠. 그다음에 또 지원 문제도 유엔 제재 결의 안에 위반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하던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겁니다. 근데 네.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보따리 속에 네. 여러 가지 지금 그 난제들이 사실은 거기 안에 들어 있어요. 아니, 그 9년 동안 닫혀있던 모든 남북 관계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? 그렇죠. 예, 첫째가 방면에서 지금 군사훈련을 좀 연기한다. 자, 지난 9년간 사실상 단절돼 있던 남북 대화 이제 오는 9일 드디어 다시 재개가 되게 됐습니다. 기대 많습니다. 그렇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예. 북한이 우리 제안을 수정 없이 수용을 했습니다. 이게 뭐 거의 처음 아닌가요? 아니 그렇지는 않죠. 그렇지는 않습니까? 예, 꼭 그러지는 않아요. 예. 이제까지 저희 기억으로는 뭐 제안을 하면 이거 바꾸자 날짜 뭐 장소 뭐 의제 여러 가지 계속 바꾸자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. 뭐 그런 식으로 뭐 우리한테도 그런 자세로 나오라는 함의가 있는 표현이에요.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? 예. 그 사람들 당겨둘 때 양수 겸장이라고 그러죠. 예. 그런 거 잘해요. 그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. 자, 그러면은 뭐 평창 올림픽 경기 대회다 얘기하는 거는 이건 뭐 당연히 올림픽에 남북이 같이 참여하는 뭐 작게는 공동 대표팀 또 크게는 뭐 그 개막식이나 폐막식의 공동 개최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이 폭으로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? 글쎄요. 그게 우리도 그런 식 했죠. 네. 그렇습니까? 네. 그럼 줄다리기 없이 이렇게 그냥 우리 제안한 거 탁 받아서 그대로 9일날 그 회담이 진행되게 된 것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려운가요? 아니 근데 이번에 김정은 시대의 회담 전략은 조금 김정은 시대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까? 네, 우선 구체적인 회담 의제까지 지시를 했다고 어저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네. 뭐 전통문에다가 보내지 않았어요? 네네.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문제 플러스 남북관계 개선 문제. 네.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하기는 했는데. 네. 근데 이게 회담도 시원시원하게 할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그렇습니까? 정확한 지금 말씀하신 것의 정확한 그 표현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리선권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과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실무적 대책들을 시급히 세울 때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란 말도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.
아니, 우리 보고 자기네들 그 대표단만 그런 자세로 하라는 게 아니고